여기 이제 취준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공기업 채용 비리를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공공기관의 갖가지 유형의 채용 비리가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뭐 이렇게 청탁이 많아? 2234건이 적발됐대요. 야. 근데 이게 한 달 반 동안 275개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네. 이게 5년간의 채용 비리래요. 야. 그러니까 기관당 8개 꼴로 한 기관당 8개 정도는 이런 비리가 있었던 건데 이게 채용 절차를 뭐 조작하거나 점수 고치기도 하고 면접 보는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갑자기 면접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1차 때 최대 5배수 합격자 뽑을게요 이랬다가 갑자기 30배 뽑겠습니다 하다가 다음에는 45배수까지 늘리기도 했대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을 위한 네. 면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뽑혔다는 얘기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면서 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아마 늘어날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감사원 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용비리 특별대책 이름도 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이제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사기업에서 낙하산이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취준생 입장에서 분하기는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사장이나 이사장이 얘 일 잘할 것 같은데 하고 불러들이는 게 사기업에서는 그게 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공기업에서 이러니까 취준생들이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스타트 지점에서 기회마저도 박탈이 되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특혜 채용 그런 공기업이 어딘지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한 기관당 뭐 몇 골로 나왔고 전체 몇 골로 나왔고 근데 그걸 알려주면 뭐하냐고 박탈감만 들잖아요. 이게 네. 어딘지를 알려줘야지 그 기업을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리가 자꾸 일어날 곳인데 내가 열심히 시험을 봐서 여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다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딘지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 리스트에 넣었을 수도 있어. 다 그냥 만연해 네. 있어. 예. 만약에 이 말에 분기탱천해서 우린 아닌데 라고 한 사람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가면 되겠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언니가 공공기관에 한번 인턴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예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 네. 저희 언니한테 그냥 다 떠넘겨지듯이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 뭐 몇 주 만에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네. 가서 뭔 일을 하겠냐고. 얼마나 실력이 안 되면 아까 30배수? 네, 45배수? 그러니까, 5배수였던 게 45배수까지. 아니 그런 쪼다 같은 애들을 뽑아놓으니 그래서 일을 몇 제대로. 등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직사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네.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못하는 부분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구멍이 있는 거야. 계속 그쪽으로 물은 새는데 계속 물은 퍼담는 거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런 놈 한두 명만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8명이 아주 개고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놈 때문에 200%, 300%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네, 그러네요, 이거. 네. 아. 예,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채용비를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채용비리, 강원랜드 비리 지금 몸통 재수사를 하자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나왔던 얘기가 뭐 강원랜드에서는 청탁 채용률이 100%라는 얘기가 백업수 못 들어갔는데 사실인 겁니까? 그건 어차피 거의 사실적으로 드러났었던 거고 권성동 의원이 사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법사위원장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현 대변인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불공정 행위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거대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라고 당의 입장을 대변하셨고요. 네, 이런 사람이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뭐야?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심의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기준 자체가 안 되는데.
또 같은 당에 있는 염동열 위원도 네. 수십 명을 인사청탁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대요. 다 해먹어라 이 새끼들아 네. 진짜. 아, 역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그냥 학교에서 라인 타기 알려주세요. 저희 공부 학점 이런 거 말고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인생 살기 훨씬 쉽겠네. 그러니까 라인학과, 네, 뭐 이런 그니까 거. 라인학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 서세학과, 뭐 그니까 이런 거. 아부학과. 접대학과. 아 너무 싫어. 접대학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교수로 세부 가면. 전공 뭐 탬버린 잘하는 법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 잘 개론. 잡는 법 이렇게. 노래방 그게 개론. 취직 훨씬 잘 될걸요? 회식의 3단계 뭐 이런 거. 아유, 더럽다 진짜. 그러니까. 연병. 좋은 아빠 만나기. 불가항력적인 능력. 네, 하여튼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꿈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얘기고 반드시 수사해가지고 발본 세권하고 기존의 채용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들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네. 사람들한테는 그냥 편리하게 좀 더 좋은 타이틀 갖고 그냥 자기가 원래 누리던 것보다 조금 더 뭐 나은 아니면 조금 그냥 좀 다른 네. 타이틀을 그냥 하나 가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다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은 진짜 약간 그 생존권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음. 얘기잖아요.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집중을 너무 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입 뽑을 때 이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력직 뽑을 때도 사실 채용 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두 집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안이 둘 다 정치인 집안인데 네, 한쪽에서는 다른 쪽 집안 사람들을 공기업에 채용을 시켜주고 다음번에는 우리 쪽에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옆 집안에서 이제 사람이 그쪽 나오고. 자녀들을 이제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집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년 퇴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또 경력직 채용이 되고 네. 그러면서 그 공기업 자체를 아예 두 집안이 먹여 살리는 그 공기업 자체가 두 집안을 먹여 살리네. 네, 그런 아름다운 집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하는 거지 뭐. 네. 네. 와, 되게 근데 그 조선 말에도 풍양조 씨랑 안동김 씨 두 가문이 그런 거잖아요. 다 해먹었잖아, 지들이. 아니, 근데 지금도 두 가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나 봐요. 그 두 가문끼리 경쟁하면서 좀 더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라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서로의 그런 이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적폐가 쌓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십수년간 벌어진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관련자 처벌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고 정치인으로서 소양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서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 채용비리 수사라는 부분도 진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반칙 없는 사회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남 짓밟고 그런 모습 안 보이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사실 그 사기업에서 낙하산이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취준생 입장에서 분하기는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사장이나 이사장이 얘 일 잘할 것 같은데 하고 불러들이는 게 사기업에서는 그게 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공기업에서 이러니까 취준생들이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스타트 지점에서 기회마저도 박탈이 되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특혜 채용 그런 공기업이 어딘지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한기광당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예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 네. 저희 언니한테 그냥 다 떠넘겨지듯이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 뭐 몇 주 만에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네. 가서 뭔 일을 하겠냐고. 얼마나 실력이 안 되면 아까 30배수? 네, 45배수? 그러니까, 5배수였던 게 45배수까지. 그런 쪼다 같은 애들을 뽑아놓으니 그래서 일을 몇 제대로. 등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직사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네,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못하는 부분 채워주고, 여기 이제 취준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공기업 채용 비리를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공공기관의 갖가지 유형의 채용 비리가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뭐 이렇게 청탁이 많아? 2234건이 적발됐대요. 야, 근데 이게 한 달 반 동안 275개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네, 이게 5년간의 채용 비리래요. 야, 그러니까 기관당 8개 꼴로 한 기관당 8개 정도는 이런 비리가 있었던 건데 이게 채용 절차를 뭐 조작하거나 점수 고치기도 하고 면접 보는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갑자기 면접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 골로 나왔고 전체 몇 골로 나왔고 근데 그걸 알려주면 뭐하냐고 박탈감만 들잖아요. 이게 네. 어딘지를 알려줘야지 그 기업을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리가 자꾸 일어날 곳인데 내가 열심히 시험을 봐서 여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다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딘지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 다. 리스트에 넣었을 수도 있어. 다 그냥 만연해 네. 있어. 예. 만약에 이 말에 분기 탱션에서 우린 아닌데? 라고 한 사람,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가면 되겠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언니가 공공기관에 한번 인턴으로 또 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1차 때 최대 5배수 합격자 뽑을게요 이랬다가 갑자기 30배 뽑겠습니다 하다가 다음에는 45배수까지 늘리기도 했대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을 위한 네. 면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뽑혔다는 얘기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면서 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아마 늘어날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감사원 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용비리 특별대책 이름도 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이제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